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되어질 텐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이게 막 이렇게 싸우고 나서 한 사람으로 됐다. 그러면 한쪽에 다른 쪽을 도와줬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쪽으로 확 가서 또 도와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저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은 굉장히 참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속고 또 김문수에 속았다 이런 정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김문수 후보로 되든 또 한덕수 후보로 되든 그 된 후보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과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단일화를 해도 시너지가 날까 말까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 죽는 식으로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 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건 일각의 분석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일각의 분석은 뭐냐면 이번에 이런 갈등 속의 배경 중에 하나는 당권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이 지방선거하고 그 이후에 총선 있죠. 총선의 공천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열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오늘 일각이라기보다 오늘 뭐 조중동 사설이 다 그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통령 선거를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거칠게 후보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가령 국민의힘 주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선은 결과와 상관없이 당권을 지키겠다.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볼 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대선을 이기고 싶으면 정치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저는 2008년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천막 당사.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 그때 비대위원장은 딱 두 마디만 하고 다녔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걸까지 하면 예. 세 마디예요. 그러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그걸 갖고서 전국을 투어했던 거거든요. 메시지가 뭐 다른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근데 거기에 근처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온 국민이 느끼듯이 진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강력한 외부의 상대, 외부의 적이 있을 경우에는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역대급으로 강한 후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당권하고 공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단일화 협상이 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서 대선을 치렀는데 이기면 그렇게 되죠. 이기면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이 당권도 장악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진다면 대신은 또 크게 진다면 이러면요. 당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하죠.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다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일종의 반명 빅텐트에 대한 일종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명 빅텐트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단일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명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꼭 승산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 지금의 여론 흐름을 보면 이 한덕수 후보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친윤 이미지라든지 윤 전 대통령 아바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본선에서 꼭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당권 공천권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뭐 일부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각도의 말씀인데 저는 지금은 당장은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하기 훨씬 좋은 그러니까 이 프레임적으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최후의 뭐 최고의 목표는 뭐 선거는 다 이기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잘 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 대선을 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그 당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했으면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공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생각에 대한 비판, 견해 뭐 좋고 나쁨은 있겠지만 1차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뭔가 이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구성하고 재건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본선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뭐 이게 공학적 단일화 이거 갖고서 누가 후보가 되면 뭐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표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매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이다 아니다. 네. 예. 효과음악 나왔죠? 나왔죠. 그럼요, 나왔죠. 저는 예. 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이 아니고 황당한. 앞에 황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2심까지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5배나 더 걸린 거죠. 그것을 대법원이 늦게나마 바로잡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 대법원 판결을 갖고 민주당 쪽에서 정치 판결, 선거 판결이라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2심 판결이 저는 정치 판결이고 선거 개입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대한 그런 판결도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이게 그 이제 15일 공판기일 정해진 거를 이게 그 6월 18일로 연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제 발로 차버린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매우 합당한 판결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그 국민 주권 행사를 하는 그 대선판을 운전대를 잡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어쨌든 뭐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 내에 그 뭐 확정 판결이 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항소심 재판을 해서 그렇게 그 대선판을 사법부의 그 이 놀이로 만드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 26일인가 뭐 전국 법관회의도 하기로 이제 지금 했는데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저는 그나마 다행인 판결이다. 이 대선 이후로 예. 그 판결을 미룬 것 자체는 그 사법부로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 잘한 판결이라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케이 다 논리적으로 그 맞다. 이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루는 거 맞다.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 애초부터 나중에 했어야지. 그거 몰랐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대법원이 너무 빨리 졸속으로 이 전원합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역풍이 크게 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 뭔가 이런 그렇게 저는 이제 사법부 그 엘리트 구조도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예. 이거를 마치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자체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 갖고 자꾸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결 그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길게 봐야 된다. 왜 633, 즉 1년 안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걸 2년 반 이상 끌었느냐. 그리고 2심 판결이 정말 이 정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면죄부를 씌워준 거잖아요. 저는 이 판결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최종 판결은 이 선거전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월 15일 공판기를 원래 정했던 거, 이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5월 22일 일주일 정도 늦게 공판기를 다시 열 텐데, 이때 열어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심 판결에 무죄가 있었던 거를 바로 잡은 것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 나무만 볼 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의 숲 전체를 본다면 충분히 이 사법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이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각종 그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정말 문제가 큰 일이죠. 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 84조를 하위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이후부터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 무죄라든지 뭐 이런 취지의 재판은 해도 좋다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도 좀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하나의 그 국민 그 주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엄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조기 대선이라는 판을 만든 건 이재명 이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계엄 그렇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이 만들어졌을 때 사법부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력 후보를 재판정에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 자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런 이 입법 속도, 과잉 입법 속도를 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발 막장 드라마 때문에 약간 묻히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대선 전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입법 행위가 사실 아무리 그분들 입장에서 정당한 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특정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조희대 청문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을 중지하자.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공포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무죄로 재판을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6월 18일 날 이재명 후보 이 선거법 2심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당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당 아래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손발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왜 이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머리고 행정, 입법, 사법이 다 손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라고 비유입니다. 대법원장도 사퇴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재판도 다 이재명 방탄에 맞추고, 도대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예. 발언은 좀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 이런 정치적 요구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인 입법 과정까지 이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제 약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건데, 자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항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을 냈죠. 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이건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플러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쎄 정당하다 그러고 상대 그러고서 지금 물론 민주당이고요. 그런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이니까 이걸로 걸었다 이건데. 그런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성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당론으로 확정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과잉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지금 이 대선 판에서 예. 이게 뭐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이 일을 추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건 좀 과잉 대응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저도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봤는데요. 제 예. 일면 제목이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사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향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려면 이게 6월 18일 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전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법의 취지라는 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급 적용에 대한 소급 적용을 규정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스스로 좋아. 그럼 대통령이 당선해도 6월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받겠다.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 국민 정서에 합치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방금 들은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이제 판이 또 재밌어지네요. 그러면 기각을 했으면 전당대회 개최해도 된다. 해도 된다는 거죠. 해도 된다. 금지를 기각했으니까. 네. 금지 신청을 기각했으니까요. 그러면 후보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아졌네요. 그러면 이야 정말 이제 후보 이거 교체를 저희는 추진할 이제 수 뭐 있는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그러니까 후보 교체 기각의 교체를 이유가 추진할 또 수 있는 기각의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게 참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확보한 거죠. 한 지도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개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 언제죠? 9일 내일이죠. 내일이 그리고 지위 인정도 기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무우선권 김무성이 아니라 김문수 제가 어제 김무성 전 대표님께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나 봐요.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냈죠.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이거요. 이거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 지위 인정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주 그냥 생생한 네. 막 건져 올린 아주 그냥 예. 따끈따끈한 뉴스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 최고위나 비대위, 즉 국민의힘 현재는 비대위죠. 예. 지도부가 비대위가 자격 심사를 할 수 있고 근거 자료를 갖춰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받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게 이제 후보 교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여기 그 균형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 이 국민의힘 상태에서 이걸 추진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역풍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장을 꼭 받아야 되게 생겼어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뭐 전국위원회인가요? 전국위원회 전국이하고 전당대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오늘 의총 분위기 봐서는
후보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도장 받아야죠. 만약 법원이 지위 인정을 인용을 했다면 예 네. 그러면 도장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 직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 직인은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후보가 받죠? 아니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위 인정을 아니 그거요. 인용을 했다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후보 등록은 사무총장이 가서 하는 겁니다. 예. 정당의 후보 등록은. 예. 그래서 그 도장 있는 증명서를 갖고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후보가 가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이 가는 거라서 예.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제 인터뷰하신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직인을 갖고 나르샤 그렇죠. 그런 일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그 전망이 흘러나오는데요. 아무튼 사무총장이 후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참 쓸 게 많거든요. 지금 밀린 게 쓸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바뀌니까. 매일 바뀌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일 오후 한 5시쯤에 극적인 단일화 담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단일화 담판이라는 게 결국 한쪽에 밀린다는 그렇죠. 얘기 결과가 아니에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쿨하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근데 볼 수 그 있다는 거죠. 쿨함이 상황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도 있는 쿨함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 가처분이 왜 기각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자,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한 거죠. 야, 법안이.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거 할 때 이게 딱 떠서 다행이에요.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식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